자, 저한테 대해서 좀 건방지다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방송 한 군데 나가는데 그쪽에 유튜브 라이브로 해요. 종편에. 그런데 이제 댓글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 건방지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좌파들입니다. 제가 좀 건방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 건방지지도 않고 제 스스로의 자존심이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신념이 없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다 굽신거리고 다 예의 바르고 젠틀하면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지요. 공천 따로 가지요. 그러니까 좀 건방짐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요. 건방짐의 대가로 그래도 말을 가려가면서 신중하게 하려고 빙빙 돌리거나 기름친 것처럼 매끄럽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래도 사실을 드라이하게 냉혹하게 이야기를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대중한테 제가 건방지고 예의 없고 말 거친 놈으로 보이더라도 대중들이 사태의 본질을 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건방지고 안 건방지고가 뭐가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방짐의 배경이 혹시 뭐가 있냐면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생긴 직업병이라고 너그러이 이해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어제 문재인이 청와대 오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기보다는 북한과 왕래하는 선박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다며 국민적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김성태가 어제 문재인과 오찬 직후 브리핑에서 문재인이 이 같은 말을 했다며 북한산 석탄과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예민해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자기가 제기하자 대통령은 외교 차관까지 국회 원내대표를 방문하지 않았나며 꽤 자세하게 정부 입장을 대변했지만은 납득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산 석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을 딱 보면 중앙일보에 3면에 김성태 북한 석탄 국정조사 문 대통령 박근혜 정부 때도 왔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해 날카로운 발언이 오갔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자 문 대통령은 외교부 차관이 원내대표들을 방문해 설명했고 다른 당은 이해한다는 입장이다면서 반박을 했고, 그러면서 국정조사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의문점을 풀도록 해달라.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과 왕래하는 선박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의 입장이 마치 석탄 실은 배가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이 싣고 왔다라는 것처럼 들리게 하더니만 이제는 말이 살짝 달라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북한과 왕래하는 선박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었다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부 스스로 국익을 심하게 훼손한 거라고 하자 문재인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특히 동아일보예요.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삼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이 들어온 사례가 없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랬는데 김성태가 사후에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한 걸 보면 그게 아니라 북한산 배가 들어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전번에 피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가 2017년 3월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 피사가 이 북한산 석탄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렇게 빠꾸를 맞자 남동발전에 의해서 신고까지 되자 H사로 넘겨서 했다는 것처럼 말을 흘려요. 근데 제가 이
여러분들이 절대로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이런 석연찮은 부분을 언론에 흘릴 때는 10중 8구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흘려서 박근혜 정권 때도 했다라고 몰아가려고 요런다고 제가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딱 그런 이야기가 지금 어제 청와대에서 석탄 국정조사 하자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따지니까 석탄이라고 한 것처럼 하다가 석탄이 아니라 배가 왔다 하지 않습니까? 석탄이 왔다고 하면 그 배가 왔다, 석탄을 실어 날랐던 배가 왔다라는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말이 안 되는 게, 유엔과 미국이 북한산 석탄을 제재한 것은 2017년 8월입니다. 그리고 그 싣고 다니는 배들을 붙들어 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2017년 12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2017년 8월 전에 북한산 석탄이 들어오는 부분은 오이사 조치에 의한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그러니까 2010년입니까? 천안함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독자적 대북 제재에 의해서 북한산 석탄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어제 어떤 신문은 석탄이 들어왔다, 어떤 신문은 석탄을 실어 날랐던 배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 제가 볼 때 유엔이나 미국하고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석탄이 들어왔다 하면 박근혜 정부 때 대북 제재에, 오이사 조치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한 부분이고, 석탄을 실은 배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북한 게 아닌 다른 나라 물건을 싣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또 싣고 나간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을 이야기를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날랐으면 박근혜 정부 때 오이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벌어졌다고 구체적으로 까든가. 근데 일부 언론에는 그거 비슷하게 났는데, 지금 김성태 소개를 하는 걸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던 배가 왔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워딩은 북한과 왕래하는 배가 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며 국민적 오해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배 중에 북한에 갔던 배가 박근혜 정권 때 유엔의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도 안 되고 미국의 제재도 별로 없을 때, 그럼 배가 한국에 들어온 걸 이야기를 왜 굳이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와 밥 먹으면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이야기냐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이 북한 석탄 밀수하고 관련해서 사실이 공개됐는데, 어제 남동발전에서 스스로 북한 이 무연탄의 석탄의 발열량을 한 500 정도 올려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러시아산인 양 이렇게 서류를 조작해서 관세청에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해야 될 자료 일부가 빠져서 그런 실수로 벌어진 실무자 차원의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 남동발전이 석탄대금, 북한 석탄대금 86만 달러를 수입업체에 지급한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청이 출처가 의심스럽다면서 일부 석탄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 돈을 건네줬다는 겁니다. 자, 남동발전이 수입업체 H사에 보낸 영수증인데요. 자, 이 채널A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석탄 5,000톤에 대한 대가로 46만 6천 달러를, 4월 달에 또 더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39만 2천 달러를 보냈다는데요. 문제는 시점인데 11월에 세관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니까 이렇게 하역만 해놓고 이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이 부두에 그냥 발이 묶여서 보관이 되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그랬어요. 그렇다면 작년 11월 10일에 통감 보류가 되는 상황인데
원산지가 북한산이 의심된다고 통감 보류가 된 상황에서 86만 달러를 두 차례에 걸쳐서 남동발전이 통감 보류 이후에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산인이라는 것이 의심이 되는 와중에 돈을 지불했다면 미국의 독자 금융 제재 대상이 될 일을 스스로 한 거라는 겁니다. 자, 미국 금융권의 제한을 가하는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리게 되면 한전은 아마 전력 발전에 쓸 석탄이나 LNG나 이런 걸 수입하지도 못하고 원전 수출도 못하게 되는 사태가 이렇게 벌어질 건데요. 고의가 없어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업자에게 주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이 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되는 과정에 대해서 정부가 알았는가 몰랐는가가 지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알았고 모든 과정을 정부의 탑에서는 총지휘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석탄 수입을 대행한 H사는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의 끈앞을 바지 회사라고 보고, 또 더 나아가서 어제 이 유연탄을 북한에 주고 코커스 원료로 그 다음에 그 대가로 선처를 받아와서 홍콩에 그 비용을 이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서 한국에 갖고 들어왔다라는 회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권력기관의 위장 회사일 가능성이 높고, 그 돈을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갖고 들어왔다라는 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홍콩으로 보냈다가 또 갖고 들어오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저지릅니까? 액수가 큰 돈을요. 그래서 홍콩으로 간 다음에 딴 데로 갔을 가능성이 높지, 그 돈이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것까지 조사를 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기본도 조사 안 하는 이 정권에서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갔는지를 다 조사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한국 유력한 발전회사와 유력한 제철회사와 은행들이 몇 군데가 북한과 관련해서 지금 유엔과 미국 제재를 위반하는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걸려서 큰일 날 일이 발생하니까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기관끼리 다 모여라 하고 이 정부 이 관련 부서 회의를 열겠습니까? 안 열겠습니까? 이게 관세청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 와야 되고 통일부 와야 되고 외교부 와야 되고 산자부 와야 되고 부서만 해도 한 열 몇 개는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여러 차례 매년 북한산 물품 밀반입을 막기 위한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어왔다는 거예요. 왜 2010년이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5.24 조치가 2010년 3월 달에 천안함 폭침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 남북 간의 물품 교류를 우리 정부가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금지시킨 부분이 혹시라도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례가 있는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는데 올해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해 7월에 북한이 ICBM을 쏘고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8월에 가장 엄격한 제재라면서 북한 석탄, 철, 해산물 등을 전면 검수하는 이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가 통과되었어요. 우리 정부도 2010년 5월 24일 5.24 조치 이후에 통일부를 주축으로 10개 관계 부처가 북한산 반입을 막는 합동점검회의를 매년 개최해 왔고 연간 12번, 2016년에는 4회, 아마 이제 하반기에 탄핵이니 뭐니 시끄러웠지만은 4회를 했어요. 지난해에는 3회 실시했다. 그러니까 문정권 들어서기 전에 했을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 회의가 지난해 11월 29일 날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현장 점검에서 북한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서면으로 2번만 사람도 모일 필요 없이 주고받고 끝내자는 거예요. 자,
그냥 이건 방치를 하는 거죠. 즉 오이사 조치 제재 기조를 이어가려고 해도 정부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단속에 대해서 뜻이 없구나, 단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라고 하고 정부가 일부러 느슨한 대처를 해서 제재 대상에 대해서 따지려 하지 않구나 하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자, 이 와중에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떠들어대면서 남북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8.15 문재인이 남북관계의 경협 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한 이후에 남쪽을 비난하지 않고 미국 쪽에다가 지금 화살을 이렇게 겨냥하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남쪽의 석탄 밀수와 관련되어서 미국 쪽이 지금 VOA를 통해서 자료를 계속 까서 남쪽이 지금 이렇게 코너로 몰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업체 등을 제재했다고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제재 중에서 이 러시아의 항만 하역 서비스 등을 제공한 업체와 그 대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뭔 말인가 하면 러시아의 나오카 항이나 홈스크 항에서 북한 석탄을 환적해서 내놨다가 다시 실어준 러시아의 그 시설 관련자도 대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대규모 남북 경협 구상을 공개한 데 대해서 미국의 재무부는 곧바로 아까 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속도 위반을 하고 있다, 왜 설치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미 간의 대북 관계, 대북 경제 제재 문제 등에 대해서 입장 차가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시각들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요, 워싱턴 포스트는 남북 철도 연결 등 문재인의 경축사 내용을 소개한 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경솔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징후로서 워싱턴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해체할 때까지 대북 제재 압박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실질적인 징후가 없기 때문에, 즉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징후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뉴욕타임스는 문재인의 제안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이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훨씬 넘어설 위험성을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USA 투데이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북한과의 무역을 제한한 유엔 제재에 의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워싱턴은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요, 지금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이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요, 북한과. 그래서 북한이 핵리스트를 내면 9월 말에 이 뉴욕에서 유엔 총회 겸해서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이 의회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폼페이오를 보내서 그 합의를 이끌어 와서 9월 25일쯤 발표를 하려는데, 이것이 과연 미국에서 순순히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의문도 매우 심각하다 봅니다. 근데 언젠지는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의 조야에서 북한과의 접촉에 대한 전면 비난이 한번 이렇게 굉장히 세게 트럼프 쪽을 향해서 닥칠 거고, 그쯤에 트럼프는 자신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거나 아니면 더 끌고 가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대북 부분에 대해서 강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 이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지금 석탄 밀수 사건 등에 대해서 유엔과 미국이 조사를 하겠다 나오면서 한국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전부 감추고 숨기고 덮어버렸다라고 나올리게 될 때,
이제 그때 한전이나 제철회사나 경남은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제 무슨 은행은 추상성의 원칙으로 신용장에 대해서 뭐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발급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일부 언론이 했는데요. 은행에서 실제 근무했던 사람들이 신용장을 끊어줄 때 그 돈이 10억씩 된다면 그거 절대로 대충 안 끊어주고 서류도 전부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신용장 끊어줬다가 떼인 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문정권이 지금 석탄 문제를 어제 오찬에서 제기할 정도나 북한이 왜 이런 거를 자꾸 문제 삼느냐고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문제가 앞으로 번져갈 때 문정권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등으로 인해서 시한폭탄이 터졌지만은 문정권은 지금 이 석탄 밀수와 관련해서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